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에는 3-1-2 산화와 환원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광합성과 화석연료의 연소, 재련 과정이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다라는 걸 공부를 했는데요. 예, 오늘은 그렇게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 그런 걸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이 이제 어떻게 정의되는지, 그리고 어떤 반응들이 산화환원 반응에 속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8페이지를 펴시고요. 예,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화환원 반응을 산소의 이동, 그 다음에 전자의 이동으로 이제 살펴보고요. 이러한 산화환원 반응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활동으로 이제 단원 열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생활에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예, 첫 번째,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데 가스레인지를 씁니다. 여기서 산소가 관여하고 있는 반응이 있나요? 바로 연료의 연소가 바로 산소가 관여하는 그런 반응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운동을 많이 해서 숨이 차요. 이때 이 호흡, 이것도 역시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방에서 사과를 깎았는데 사과가 공기 중에서 갈변합니다. 이것은 사과에 있는 어떠한 성분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세 가지 모두 연소, 그 다음에 호흡, 그 다음에 산소와 결합해서 갈변하는 것 모두가 다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반응을 그리고 바로 산화환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산소가 관여하는 산화환원 반응의 예를 하나 살펴볼 건데요. 교과서 179페이지에 있는 탐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탐구는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하는 경우에 산소가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입니다. 네, 먼저 장치는요. 산화구리, 그러니까 CuO라고 하는 물질과 그 다음에 탄소가루를 섞어서요. 시험관에 넣고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시험관의 앞쪽에는 고무마개를 막고요. 여기에 관을 연결해서 이 관은 석회수가 담긴 비커에 연결을 해 놓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에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일단 시험관에는 원래 산화구리, 그 다음에 탄소가루 둘 다 검정색이에요. 근데 이렇게 검정색이었는데 얘를 가열을 하면 검은색 가루가 붉게 변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CuO하고 탄소가루를 섞어서 가열을 하면요. 여기서 붉게 변화해서 생긴 건 바로 구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리가 이렇게 가열을 하면 구리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요게 안에서 무슨 물질이 석회수로 건너와서 바로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거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건 바로 석회수가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렇게 장치를 해두고 시험관 안이 붉게 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구리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걸 통해서 CO2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석회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석회수가 어떻게 변하냐면 뿌옇게 흐려지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반응에서 CO2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과정 3에서 시험관 속에 생성된 물질 붉은색 얘가 바로 뭐냐면 구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처럼 과정 2와 과정 3의 결과를 이용하여 산화구리와 탄소가 반응을 했을 때 어떤 물질이 생성되었는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일단 산화구리랑 탄소 가루를 이제 섞어서 가열을 하면 붉은색이 나왔죠. 그 붉은색은 구리가 생긴 거고요. 그 다음에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진 걸 봐서 CO2가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의 개수는 이제 안 맞췄는데요.
개수를 한번 맞춰보면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화구리와 탄소가 결합을 하면 이 탄소가 바로 산화구리에 있는 산소를 빼앗아서 자기가 CO2가 되면서 구리는 붉은색을 띠는 구리로 석출되게 되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을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하면요. 이제 정확하게 반응식을 쓰면 요거예요. 산화구리와 탄소를 섞어서 가열을 하면 바로 탄소가 산화구리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빼앗아 옵니다. 그래서 자기는 CO2가 되고 그 다음에 CuO는 산소를 뺏겨서 Cu로 변하는 이러한 반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산소는 바로 CuO에서 구리로 탄소로 이동을 해갔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얘가 바로 석회수입니다. 석회수가 CO2와 만나면요. CaCO3, 요거 앙금이에요. 하얀색 앙금. 그렇기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이 산화구리2와 탄소의 반응의 경우에 이렇게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산소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은요, 바로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산화 반응은 말 그대로요, 산소와 화합하는 것, 즉 산소와 결합을 하는 걸 산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환원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즉 산소를 잃어버리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실험에서 본 CuO와 탄소가 결합을 해서 Cu와 CO2가 되는 반응일 산화환원과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한번 찾아보면요. 모든 반응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기 때문에 왼쪽에 있는 물질이 오른쪽으로 갈 때 산소를 얻었는지 잃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산화구리를 볼게요. 산화구리는 산소를 잃고 구리로 변하죠. 그래서 얘는 환원되었다. 그래서 환원된 물질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CuO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반면 탄소는 CO2가 되죠. 그러면 탄소의 입장에서는 산소를 얻은 게 되니까 탄소는 산화되어 이산화탄소가 되었다. 혹은 산화된 물질은 탄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처럼 산소를 주고받는 반응을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어떤 물질이 산소와 결합을 한다면 어떤 물질은 반드시 산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즉 산화와 환원은 각각 따로따로 일어나는 반응이 아니라 항상 동시에 일어나는 반응이며 산소를 얻는, 그러니까 산화된 물질이 얻는 산소 원자의 개수와 환원되는 물질이 잃어버리는 산소 원자의 개수는 항상 같다라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면 산화란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환원이란 산소를 잃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방금 전에 살펴본 CuO와 C가 결합을 해서 Cu와 CO2가 될 때 산소를 잃어버리는 아이가 환원, 산소를 얻는 아이가 바로 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또 산화될 때 얻는 산소의 수와 환원될 때 잃는 산소의 수는 항상 같다 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두기 바랍니다. 이처럼 이제 산소를 얻거나 잃는 반응을 우리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에는 산소가 관여하는 반응이 물론 많긴 하지만 산소가 관여하지 않는 반응도 있고, 산소가 관여한다고 하더라도 산소를 잃는지 얻는지가 애매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소가 이렇게 CO2가 되는 반응이에요. 분명히 탄소는 산소를 얻어서 산화돼요. 그럼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O2가 환원되는데 환원되는 걸 설명하기가 좀 어렵죠. 이런 경우에 이제 산화환원의 정의를 조금 더 확대시키게 됩니다. 이때 산화환원의 정의를 확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마그네슘과 산소의 반응이에요. 마그네슘, 산소. 마그네슘에 이제 불을 붙이면 마그네슘이 활활 잘 타거든요. 그것은 마그네슘이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때 마그네슘은 금속이기 때문에 금속은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예요. 반면에 산소는 비금속이기 때문에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예요. 이처럼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기 쉬운 애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애가 결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마그네슘 먼저 살펴볼까요? 마그네슘은 원자 번호가 12번입니다. 얘는 원자과 전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고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려요. 전자를 두 개 잃어버려요. 그걸 이렇게 쓸까요? 마그네슘은 전자를 두 개 잃어버리고, 예, 전자 일렉트론이니까 2라고 쓰고요. 음전화를 띄니까 이렇게 쓸게요. 그래서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고 이가의 양이온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 얘가 잃어버린 전자는 바로 산소가 이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가 되게 되는 거죠. 이처럼 전자를 잃고 마그네슘 이온이 되고 전자를 얻어서 산화이온이 되면 이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돼서 물질이 형성되게 돼요. 이게 바로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전자를 잃고 얻는 아이가 결합을 하는 경우 전자를 잃을 때를 우리는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를 얻을 경우를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반응을 조금 더 잘 살펴보면요. 일단 마그네슘은 공기 중에서 불 붙이면 빛을 내면서 연소해요. 이때 마그네슘과 산소, 마그네슘은 바로 전자를 두 개 잃고 마그네슘 이가 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전자를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그네슘이 두 개니까 마그네슘이 각각 두 개씩의 전자를 버리게 되겠고요. 이 두 개씩의 전자는 바로 산소가요. O2 기체잖아요. 이때 산소 원자 하나하나가 전자를 두 개씩 얻어서, 그래서 총 4개요. 이렇게 산화이온 두 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만나게 되면 이들 사이에 정전기적인 인력이 생겨서 바로 이온 결합이 형성되게 되는 거죠. 이때 전자를 잃는 마그네슘은 산화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자를 얻는 산소는 환원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전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 내리는 거예요. 바로 산화란 전자를 잃는 반응, 그 다음에 환원이란 전자를 얻는 반응을 얘기합니다. 예, 이때 마그네슘, 아까 각각 썼었던 거 기억나죠? 마그네슘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죠. 요게 바로 산화입니다.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바로 O2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요. 산소 하나가 전자를 두 개 얻을 수 있어요. 그럼 O2니까 총 4개의 전자를 얻어야 되겠죠? 그래서 산화이온이 두 개가 생깁니다. 이처럼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때 전자를 잃는 애가 있으면 전자를 얻는 애가 있으니까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때 주고받은 전자의 수는 똑같아야 돼요. 근데 산소는 4개의 전자를 얻었으니까 마그네슘 2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4. 그리고 이 2개의 반응식을 합하면 바로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얻으면 환원. 이렇게 또 새로운 정의로 산화환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이 181페이지에 보면 해보기에 질산은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에서도 이제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이 질산은 수용액이라는 건 뭐냐면요. Ag 양이온하고 1가짜리,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이때 NO3 마이너스 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요. 예, 얘는 이제 요 모형에 일단은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Ag 플러스가 이렇게 녹아있는 용액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구리를 이렇게 담가줘요. 구리선. 구리는 지금 이온이 아니죠. 고체예요. 고체 구리를 넣어주면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구리가 전자를 2개를 잃고 이렇게 녹아내리는, 산화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산화되고 되는 거는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금속이 녹아내리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구리 원자 하나가 전자를 2개 버리고
구리 이온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처럼 전자를 버리고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되겠죠. 그럼 바로 누가 환원되느냐? 주위에 있던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은 원자로 이렇게 구리의 표면에 달라붙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산화되는 구리는 전자를 2개 버렸기 때문에 은도 2개를 얻어야 되는데요. 은이온 하나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은이 2개가 이렇게 전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처럼 구리가 구리 이온으로 산화되고 그 다음에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고, 이 환원되는 건 어떻게 보이냐면 우리 눈에 이제 금속으로 석출되는 걸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반응의 이제 결과를 한번 정리해 보면요. 일단 반응 전과 후에 수용액의 색은 어떻게 변했는가? 처음에 질산은이 녹아있는 수용액은 색깔이 없어요. 그런데 반응이 진행되면 푸르게 변해요. 그 이유는 바로 구리 이온 때문입니다. 구리 이온이 물속에 녹아있으면 푸른색을 나타나게 돼요. 이온이 물에 녹아있을 때 색깔을 나타내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리 이온은 특이하게도 푸른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반응 후에 보면 붉은색의 구리줄 위에 은색깔이 나는 금속이 쭉 석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바로 무엇이냐? 은이 석출돼서 붙어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질산한 수용액과 구리의 반응을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한다면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된 것이고 은이온, 물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걸 정리해보면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이 비커 안에서 일단 구리가요. 전자를 잃고, 전자는 일렉트론의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전자 표시를 해도 되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에 더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이처럼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요. 물속에 녹아있던 은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돼요. 그런데 전자 2개를 얻어야 되니까 바로 은이온 2개가 필요하겠죠. 이 산화 환원 반응식을 합한다는 건요. 화살표의 왼쪽에 있는 애들은 왼쪽에 있는 대로 더하고 오른쪽은 오른쪽으로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소거되고 이러한 반응식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산화 환원 반응입니다. 이때 구리는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그 다음에 은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바로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건 금속의 금속이 반응을 한다라는 건 바로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건데요. 금속마다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의 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보통 반응성 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은하고 구리 경우에는 구리가 양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더 커요. 즉 반응성이 구리가 은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반응성이 작은 애가 이온이 되어 있고 반응성이 큰 애가 이온이 안 되어 있다면 반응성이 큰 아이를 이온으로 만드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산화환원이 일어나는 반응들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이처럼 전자가 이동하면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속과 산의 반응이요. 여러분, 산이라고 하는 건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맛이 나는 뭐 이런 거 배웠는데요. 산은 화학적으로는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 수소이온이에요. 수소이온이 내는 물질을 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염산인데요. 이 염산은 H+와 Cl-가 녹아있는 용액이에요. 이때, 이 H+보다 반응성이 큰 금속, 즉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금속이 들어가게 되면 반응성이 큰 애가 무조건 양이온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반응성이 큰 금속, 여기서는 지금 아연입니다.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돼요.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반드시 환원되는 애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수소이온, 물에 녹아있던 수소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수소 기체가 돼서 이 기포가 발생돼서 날아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반응을 더하면요, 바로 이런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연은 전자를 잃고 이온이 되고, 이온이 되는 건 이제 녹는 거예요. 금속이 이렇게 있었는데 금속이 녹아내려요. 그 다음에 수소, 물속에 녹아있던 수소이온은 기체가 돼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 같은 경우에는 산에다가 금속을 넣으면 금속이 부글부글 녹으면서 표면에서 기포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 산화환원의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건데요. 금속 덩어리를 금속 이온이 녹아있는 용액에 넣었는데 이 경우에 반응성이 큰 금속은 산화되어 양이온으로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고, 양이온으로 존재하던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이온은 환원되어서 금속으로 석출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즉 구리 이온이 지금 녹아 있었어요. 거기다 아연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지금 구리 이온이 있죠. 구리 이온이 있는 데다 아연을 집어넣어 주면 반응성이 아연이 구리보다 더 큽니다. 그럼 반응성이 큰 애가 양이온이 되려는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아연이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산화되는 애가 있으면 환원되는 애가 있어야 되죠. 바로 구리 이온은 그 전자를 얻어서 석출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반응 후에 요 은색의 아연 표면에 붉은색의 구리가 석출돼서 나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에는요,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금속 중에서도 일족이요. 일족. 반응성이 되게 커요. 그 다음에 비금속 중에서도 17족 같은 경우는 반응성이 커서 얘네들이 직접 반응을 하는데, 금속은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되는 아이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향이에요. 그래서 바로 금속이 내놓은 전자를 비금속이 받아들여서 각각 양이온과 음이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양이온과 음이온은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이온 결합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NaCl이 형성되는 반응. 이런 것도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지금 사진은요, 여기 안에 Cl2 기체가 들어있고요. 거기다가 나트륨 덩어리를 집어넣어 줬을 때 반응이 일어나면서 소금이 발생하는 그런 사진을 이제 둔 겁니다. 이 외에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잠깐 이제 내용을 확인하고 이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에서 산소를 얻는 것과 산소를 잃는 것을 각각 무엇이라고 하느냐? 바로 산소를 얻는 거 산화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산소를 잃는 것은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화학 반응에서 전자를 잃는 것, 바로 산화.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것은 환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 182페이지예요. 이처럼 산소가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전자가 왔다 갔다 하는 산화 환원 반응이 우리 주변에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바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산화 환원 반응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우리 저번 시간에도 했었던 바로 광합성이요. 식물의 엽록체에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해요.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 이 반응식 외우라고 얘기했었죠. 이런 반응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산화환원으로 설명하느냐? 바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CO2. CO2는 6CO2예요. 그러니까 탄소가 6개, 산소가 12개. 근데 얘가 포도당으로 변하죠. 근데 포도당은 탄소는 그대로 6개인데 산소가 6개로 줄어들어요. 즉 12개의 산소랑 결합을 하고 있던 탄소가 6개의 산소만 결합을 하게 되니까 산소를 잃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산화탄소는 포도당으로 환원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으니까 당연히 물은 산화되었겠죠. 물은
6개의 산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6O2, 12개의 산소로 산소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산화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 호흡은 이제 그 반대예요. 포도당. 탄소 6개와 산소 6개로 이루어졌던 애가 6CO2, 탄소 6개, 그 다음 12개의 산소랑 결합된 물질이 됩니다. 산소가 늘어났으니까 산화, 그 다음에 6O2, 12개의 산소가 6H2O, 6개의 산소로 변했으니까 산소가 줄어들어서 환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연소요. 연소도 이제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테인이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는 경우요. 메테인에 있는 탄소 성분은 산화돼서 산소를 얻어서 CO2가 되고요. 요 H 성분도 역시 이제 산소와 결합을 하여 H2O가 됩니다. 이때 메테인은 수소를 잃어버리고 산소를 얻었으니까 이런 경우 산화되었다라고 얘기하고 O2는 산소를 잃어버려서 환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재련. 철의 재련도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철의 재련 과정을 좀 살펴보면요. 용광로에 철광석과 코크스라고 하는 걸 넣고 가열을 합니다. 이때 철광석은 산소와 결합한 형태이고요. 코크스는 석탄을 고온에서 이렇게 구워낸 그런 아주 반응성이 좋은 탄소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코크스를 넣고 가열을 하면요. 이 코크스가 완전 연소하는 게 아니라 불완전 연소합니다. 용광로 안에 산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 연소는 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일산화탄소를 형성을 합니다. 일산화탄소를 형성하게 되면 이 일산화탄소가 넣어준 철광석하고 결합을 하면서 산화철이 가지고 있는 산소를 뺏어갑니다. 그래서 CO는 CO2가 되면서 산화되고 거꾸로 산화철은 산소를 뺏기면서 환원되어 철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철의 재련 과정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일단 철의 재련 과정은 코크스, 탄소 덩어리가 불완전 연소해서 일산화탄소를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CO가 산화철, 철광석하고 결합을 해서 자신은 산화되고 그 다음에 철광석은 환원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용광로에서 일어나는 산화 환원 반응에 의한 철의 재련 과정이고요. 사실 용광로에는 코크스와 철광석뿐만 아니라 석회석도 사실 넣어줘요. 이때 석회석을 넣는 이유는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석회석, 얘가 석회석. 석회석은 탄산칼슘이 성분인데 얘가 용광로에 들어가면 고온에서 분해돼서 CaO와 CO2를 결합을 로 분해되게 됩니다. 이때 CaO는요. 철광석에 있는 이산화규소랑 결합을 하게 되는데요. 이산화규소는 우리 저 앞에서 규산형 광물에서 배웠는데요. 보통 암석 돌덩어리에는 광물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광석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광물이 Fe2O3만 있는 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많은 돌들은 규산형 광물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돌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철광석의 입장에서는 철은 쓸모가 있는 거지만 SiO2는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불순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불순물이 석회석을 분해해서 나온 CaO와 결합을 하면서 CaSiO3, 슬래그라고 하는 물질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재련 과정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니까 재련이 훨씬 더 잘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반응이 같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석회석을 집어넣어 줍니다. 이때 이 두 가지 반응은 코크스의 산화와 환원은 산화환원 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석회석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반응은 이제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혹시 철광석의 재련 그냥 산화환원 이렇게 외운 친구들이라면 석회석이 불순물을 제거하는 건 산화환원과는 관련이 없는 반응이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그 밖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산화환원 반응은 바로 철의 부식. 순수한 철이 공기 중에 산소,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좀 있어야 돼요. 이런 아이랑 만나서 녹쓰는 건데 녹의 정체는 바로 Fe2O3.
이렇게 녹을 만드는, 형성하는 과정, 이것도 산화환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사과가, 깎아놓은 사과가 갈색으로 변하는 거, 사과에 있는 성분이 공기 중에 산소와 결합을 하는 산화환원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표백제 같은 거 많이 넣는데요. 표백이라고 하는 과정도 역시 산화환원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반응들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일상생활에 있어라 일어나는 산화환원의 반응을 써라 하면 뭐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호흡, 광합성, 화석연료의 연소, 그 다음에 뭐 금속의 재련, 철의 재련, 그 다음에 부식 이런 것들을 들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183페이지에 있는 스스로 해결하기 문제 2개를 보고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화학 반응에서 산화된 물질과 환원된 물질을 각각 골라라 했습니다. 항상 산화환원 반응은 왼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Cu가 된다. 그러면 산소를 잃었으니까 환원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반면에 H2는 H2O, 산소를 얻었으니까 얘는 산화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번, 식품을 포장할 때 산소 흡수제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산화환원으로 설명 지어보면, 예, 공기 중에 이제 식품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을 하면 성질이 달라지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세균 같은 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예,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식품이 부패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산소 흡수제를 넣게 되고 이러한 반응도 역시 산화환원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산소와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을 배웠고요. 일단은 정의를 꼭 기억하고 산소에 의한 정의는 쉬운데 사실 전자의 이동에 의한 정의는 눈에 좀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연습을 많이 해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도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